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락강의 단편 강좌 하나를 열겠는데요. 벌써 17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락강이 말년에 거의 1972년에서 3년도에 했던 세미나 20 앙코르에 나오는 여성의 주의 쌍스에 대하여 예도가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58년도에 발표했던 남근의 의미, 그죠? 거기에서 나타나는 주의 쌍스를 보충하면서 거의 종교적 신비주의와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앙코르 안에는 신과 여성의 주의 쌍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적 오르가즘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종교적 신비주의와 연결돼. 예도가 여기에 천착하여 한 편의 강의를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락강은 성관계는 없다. 남녀 간의 성관계의 주의 쌍스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되고 분출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성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일치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도가 또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했는데, 이걸 이제 여성의 주의 쌍스를 다루면서 신을 끌고 와, 여러분. 요 부분이 예도가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요 강의를 옛날에 하려고 했는데 강의를 하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요 부분을 놓쳤어, 그죠? 락강은 상징계를 구조주의와 연결시키고 나서 이제 상당히 뭔가 의기양양한 기쁨에 차 있었는데, 그것을 기표의 의미와 연세와 연결할 수 있는 뭔가 이 안정된 상징계에 안정된 질서를 줄 수 있는 개념을 찾다가 그것을 그리스어의 팔루스 개념으로부터 끌어낸 남근을 찾아냅니다. 이 남근의 의미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논문인데요. 이게 에크리에 수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락강의 욕망 개념과 욕구, 요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남근이 상징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하나의 대표적 기표로서 이제 등장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락강의 어떤 그 주의 쌍스를 알려고 한다면 에크리에서 남근의 의미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참조하시고요. 58년도에 잘 발표됐고, 오늘 예도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72, 73년도에 발표된 세미나 20 앙코르를 꼭 참조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앙코르는 예도는 이 락강이 특히 밧다유와 깊은 대화를 통하여 학문적인 어떤 동료와 선배로서, 그죠? 많은 것들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예도의 형님이신 소르본느 형님과 아주 깊이 있게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 내가 밧다유로부터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도가 밧다유의 에로티즘을 읽어보니까 아주 상당히 일치되는 게 많은 거예요.
거기에서 종교적 신비주의를 성적 어떤 엑스타시와 연결하잖아, 그죠? 그런데 거기에도 성 테레사의 수기가 나오고, 여기 앙코르에서는 성 테레사의 베르니니의 조각상이 나온다고. 락강은 이런 것들도 일치하고, 이러한 여성의 성적 주의상스를 종교적 신비주의와 연결시키는 것도 바따유의 에로티즘과 같이 가요. 이 두 사람이 대화한 거야, 그죠? 심지어 사적으로는 요 부분을 이제 소르본느 형님한테 들었는데, 그 바따유의 어떤 그 부인을 나중에 락강이 데리고 산대. 하여튼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는데, 두 사람은 밤새도록 학문적 대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친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바따유의 에로티즘도 함께 첨가해서 읽으면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도의 클래스를 갖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그죠? 예도만의 클래스를 갖고 락강의 이 부분을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락강이 잘 하는 것처럼 말장난을 너무 잘하죠, 그죠? 근데 어찌되었건 락강은 58년도에 남근의 의미라고 하는 이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그죠? 고민을 했어. 이 상징계를 보다 더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떤 개념을 갖고 올까 하다가 이 팔루스 개념, 남근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갖고 그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로 세우는데, 사실은 이것은 프로이트가 이미 예도가 강의를 해놨어요. 프로이트 강의에서 프로이트가 성이론의 3편의 논문에서, 그죠? 리비도가 있다면 그것은 남성적인 거다. 그 다음에 그 리비도는 어떤 그 무의식의 에너지를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그것은 남성적인 것이고 하나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천착하여 남근의 의미의 어떤 그 락강이, 그죠? 상징계의 질서에서 대표적 기표로서 남근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근 그래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상징적 의미나 어떤 보편적 욕망의 개념으로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남근 이래갖고 이거를 물리적으로 생각했다가는 큰 코다침. 상징계의 대표적인 어떤 그 욕망을 끌고 다니는 기표로서 락강은 남근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성 페미니즘의 공격을 받기 시작. 이 프로이트하고 락강은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그런 철학자들이다, 정신분석가들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멜라니 클라인을 중심으로 이제 멜라니 클라인은 남근 좋아하네. 남근이 나오기 전에 엄마의 자궁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린아이는 나오자마자 엄마의 유방을 빨고 젖을 먹지 않아? 남근 삼킴이라는 개념으로 막 둘이 한판 붙는다고. 그런데 어쨌든 이 뒤로 아주 상당히 많은, 그죠?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락강은 어찌되었건 그 남근을 일단 상징계의 대표적 기표로서 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욕망의 어떤 대표적인 기표로서 상징계에 자리매김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넘어서는 듯한 그런 형이상학적 개념하고도
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기표인가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락강의 철학을 보면은 모든 인간은 어릴 때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나면서 첫 번째 상실을 경험하죠. 그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겪으면서 상징계로 진입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되고, 이 아이는 뭐예요? 원초적 상실을 경험합니다. 결국 이 원초적 상실을 회복하고 거기로부터 동일시를 하려고 하는 게 욕망의 완전한 어떤 상태인데, 이건 금기되어 있잖아. 금지되어 있잖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어머니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 욕망을 다른 걸로 대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남근인데, 이거는 어쨌든 사회적 기호요, 공적 영역을 형성하는 대표적 욕망의 기표인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제 그 아이는 자라면서 언어를 배우고, 그죠? 상징계의 질서로 포섭되면서 점점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한 욕망을 포기하고, 그죠? 그 무의식 속에 남아있겠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욕망을 찾아다니지만 없어.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오브제 아라는 거는 일종의 어린 시절에 이 잃어버린 욕망이 반복되어서 되돌아오는 상징계의 대상이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거야. 그 어린아이가 커서도, 성숙해서도. 그래서 오브제 아는 뭐예요? 오브제 아를 소유해서 주의상스를 느끼는 그 순간 곧바로 잉여가 나타나. 빈 공백은 상징계의 질서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 이 균열은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상징계는 뭐예요? 상징계는 사물을 죽임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계의 어떤 질서의 핵심적인 것은 사물의 살해를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그 경계에는 살해를 통하여 형성된 게 바로 상징계의 질서인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빈 공백은 실제계의 어떤 사물들이 지배할 때도 있고, 그죠? 뭔가 언어의 기표화로 완전히 잡히지 않는, 의미화의 사설에 잡히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 이게 결국은, 그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신비주의를 통하여 경험되는 엑스타시와 주의상스로 표현되는 거예요. 성적 오르가즘으로. 그런데 이 두 개는 어찌되었건 우리가 실제로 죽지 않으면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야. 이거는 예도가 이미 미학강자에서 에로티즘에서 했어요. 바따위의 사유를 갖고. 이거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서 이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나서 실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제한된 걸로 나타나는 게 종교적 신비주의의 체험과 성적 오르가즘의 경험. 그게 주의상스인 거예요. 이건 앙코르에서 확실히 명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다 그냥 거기 있나? 다시 또 돌아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실제계와 어쨌든 락강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은 앙코르에 보면은 이러한 주이상스, 종교적 경험으로서의 주이상스의 경험은 어찌되었건 실제계와 접촉할 수 있는, 인간이 실제로 죽지 않고 살아서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야.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수행을 하면서 넘어서는 부분이 있죠. 그죠? 언어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상징계의 질서의 욕망의 어떤 그러한 의미와 사슬을 넘어서는 그런 것과 어느 정도 연결할 수 있어. 그러나 락강은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종교가 락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끈덕지다. 쉽게 어떤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존재론적 깊이, 인간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심년의 깊이까지 들어와 있는 거다. 언어와 같이 끈덕진 것이고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종교는 락강으로부터 이걸 배울 수 있어. 그죠? 어찌되었건 상징은 사물을 살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언어를 통하여 실제를 살해해서 인간은 자기의 현실 세계를 형성했다 그래도 과언이에요. 그러니까 주이상스는 상징계에서 유일하게 실제계를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주이상스는 고통 속의 쾌락이요, 쾌락 속의 고통. 이걸 끝까지 추구하게 되면 죽어버려요. 이런 사유는 밧다유의 에로티즘의 사유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요. 인간이 죽지 않으면서 자기 바깥으로 탈존할 수 있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적 주이상스를 통한 경험. 그 다음, 이건 언어로 표현될 수 없어요. 어떤 예술 작품으로도 표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락강은 앙코르여서 이런 경험은 경험될 수 있을 뿐인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실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말은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기호로서 통용되는 욕망의 이 팔루스를 우리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죠? 자동차, 어떤 이성, 사랑하는 자의 대상, 그 다음에 어떤 사물,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관념, 뭐 다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락강한테서 실제계의 개념은 다양한 뜻으로 표현될 수 있는, 상징계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는 것. 사물도 되고 정신화된 사물도 되는 것, 심지어 트라우마도 들어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것, 적자적인 것, 해결적으로, 그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길을 가는 행인에게 떨어지는 벽돌 같은 거. 갑자기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물을 만났는데 입이 벌어져서 뭐야? 말이 안 나오는 상태. 저게 뭔가를 손으로 가르치지만은 언어로는 지시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실제계의 어떤 그런 거죠. 그죠? 락강은 특히 여성들의
오르가즘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어. 그래서 실제로 락강은 여성들이 오르가즘을 느낄 때 어떤 건지를 여성들로부터 듣기도 하고 그 광기의 언어 속에서 표현하기도 했어. 정신분석은 광기의 언어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래서 락강은 푸코와도 대화를 많이 했어. 언젠가 이 부분도 얘도가 강의를 할 것 같아. 점점 재미있죠, 그죠? 클래스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락강은 이 여성성에 대하여, 그죠?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고 듣기 위하여, 그죠? 여성성의 오르가즘과 쥐상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 이런 것들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나와.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여성 주인공 M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의 여왕을 서술할 때라든지, 그죠? 응? 그 다음에 그 프로이트의 사물이라는 그 논문에 나타나는 디아나라는 여성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곳곳에서 나와요. 응?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미 했던 분석들에서 프로이트는 뭐예요? 응? 여성의 어떤 그 오르가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죠? 응? 상당히 노력했다. 마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작품 서평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스탱이라는 여성에 대한 어떤 분석이다. 이런 것들 속에서 락강은 여성의 여성성, 여성의 어떤 오르가즘을, 쥐상스를 이해하기 위하여 상당히 많이 노력했어. 그러나 자기 말대로 이건 언어로 표현될 수도 없고, 자기가 여성이 아닌 이상은 여성의 오르가즘을 모르겠죠, 당연히. 그러나 락강의 분석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여러분. 앙코르에서 그래요. 여성은 모든 것도 아니요, 소문자 모든 것도 아니요, 대문자 모든 것도 아니요. 여성은 하나보다 더 적거나 더 많다. 여기서 하나는 뭐, 욕망은 프로이트가 리비도는 하나라 그랬잖아. 그게 남성적인 어떤 성적 욕망이다. 그걸 따와서 하나는 뭐야? 남성의 성적인 것을 그것보다 더 작거나 더 많다 그래. 여성의 어떤 쥐상스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여성은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 여성의 쥐상스는 정관사, 라팜무. 그러니까 여성에게는 정관사 라를 붙일 수 없다. 쥐상스를 설명할 때는. 이런 말장난을 막 해. 그 이유는 여성의 어떤 쥐상스는 여성 개인의 어떤 정관사의 경험이 아닌 신비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성의 쥐상스는 불어로 이런 장난도 해요. 이자큘라시옹이 사정이란 뜻이야. 영어의 이젝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에자큘라시옹에서 애를 빼버려. 그래서 미스테리 유저 이렇게 붙여갖고 신비로운 사정이란 뜻으로 만들면서 뭐야, 이를 빼버리니까 뭐야, 남성 어떤 그 성기의 사정을 할 때의 그 안과 밖을 없애버려. 그러면서 신비주의로 갖고 가. 성 테레사 아시죠? 그죠? 성 테레사는 자기가 천사들과 신적인 어떤 그 성스러움과
만났을 때의 그 황홀경을 자기 수기에 기록하잖아. 그런데 그 베르니니가 표현했던 그 종교적 절정에 오른 성 테레사의 그 얼굴을 묘사하는데 마치 쥐상스, 성적 오르가즘에 오른 여성의 모습처럼 보이도록 조각상을 만들었어. 락강 그걸 해석하는 거야.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의 쥐상스는 남성과 달라. 남성은 기표적 상징으로서 정해져 있지만 여성은 언제나 그 너머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성의 팔루스, 남근에 그 너머에 여성의 쥐상스가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신을 갖고 응? 락강한테서 이 앙코르의 이 세미나 20에서 나타나는 신개념은 뭔지 알아요? 하나의 개념. 하나는 뭐예요? 남성 성욕을 가리키는 일자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남성 성욕은 뭔가 목표를 향하여 쫙 나가잖아. 그죠? 여성 성욕은 그 너머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너머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의 오르가즘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건 다른 영역에서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너머에서 발생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엇인가 종교적 신비주의를 경험할 때와 같이 어떤 인간이 신적인 성스러움을 만났을 때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황홀경의 경지와 여성의 쥐상스는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남성 성욕을 표현하는 하나라는 개념의 뜻도 있고 두 번째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타자라는 개념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안에 제3자가 개입해. 그게 신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마치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으로 언어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언어를 우리는 배제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파스칼 키냐르는 은밀한 생에서 이러한 쥐상스를 경험하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침묵이 좋다 그러고 막 이래. 그런데 락강은 여기에서 이 타자를 마치 언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자성은 신인데 남녀 간의 성관계에 개입하는 신인데 그건 바로 끈덕지게 남녀 관계에 사랑의 관계를 개입해서 들어오는 삼자야. 그러니까 쥐상스는 뭐야? 유물론적인 성기의 결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물론자들을 비꼬아요. 유물론자들은 내가 신을 삼자로 끌어들일 때 이 사랑의 관계에서 유물론적인 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근의 기표 갖고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뭔가 신적 신비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표현한 거야. 언어의 타자성으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말과 문자의 기능이라는 글에 수록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락강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락강이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기표와 연세 이러면서 언어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락강은
그 언어를 엄청나게 넓게 사용하고 있어. 그게 문자와 말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부분을 봐봐. 거기에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프라자파티라고 하는 창조신이 있어. 그 창조신이 번개를 칠 때의 소리를 갖고 데바와 인간과 아수라라고 하는 이 삼중의 자녀들이 아들들이겠죠. 그죠? 그 언어를 다를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데바신조차도 프라자파티의 어떤 그러한 천둥 소리를 해석할 때에 언어에 기속되어 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의 타자성은 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급이 다른 이야기예요. 강의야.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표와 연세 이러면서 그냥 언어를 거기에만 맞춘 게 아니야. 언어의 이러한 존재론적인 아주 깊은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을 갖고 와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과 언어를 같이 대비하고 있다니. 그게 언어는 단지 부정적으로 인간이 사용해서 실제를 지시하는 거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서는 안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교 신학하고도 연결되어 있어. 사실 그 하나라는 남근 리비도는 하나고 남성적이다라는 거를 락강은 그 말장난을 할 때 마치 그리스도교 신학의 삼위일체의 하나 되는 그 가부장적인 하나님과 팔루스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느낌이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도 뭐야? 신이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이 세계를 창조하잖아. 베다와 우파니샤드에서도 이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을 학강은 언급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고, 언어가 그만큼 인간의 무의식까지도 지배하는 어떤 그러한 상징 체계로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파니샤드로부터 언급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냥 기표와 연세 안에서 의미화의 어떤, 그래서 상징은 언어로 질서 잡혀진 그런 세계다, 이런 정도로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 속에 타자가 개입. 그래서 남녀의 성관계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물론적인 남자의 성기와 여자의 성기가 두 개가 만나서 오르가즘에 도달한, 이게 아닌 거야. 여기에는 정신적인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관념적인 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런 정신적인 것, 상상력을 뭐야? 바따요는 에로티즘에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에로티즘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신은 뭐예요? 남녀의 성관계를 삐집고 들어오는 어떤 타자인 거야. 그건 언어와 같은 거야. 그래서 남녀의 주의상스가 하나의 어떤 경험으로서 일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고, 어떤 주의상스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여성의 주의상스는 이 신의 역할을 하는 이 하나의 욕망으로서의 남성 성기의 어떤 그것과 타자성으로서의 어느 두 개 다를 넘어선다. 이거는 포괄하면서 넘어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성의 주의 상스는 그 너머에 있다 그래요. 이해가 돼요? 배울 게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상당히 신비적인 거야. 종교적 엑스타시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신비 체험은 여성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여성은 정광사 개인으로 쓸 수 없는 거야. 이거는 종교적 신비 체험을 경험하는 자가 자기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죠? 여성 역시도 뭔가 바깥으로 나가서 경험하는 것 같은 거야. 뭔가 붕 떠 있는 경험인 거야, 그죠? 상당히 신비적이죠, 그죠? 그래서 락강은 신을 갖고 와서 그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적 주의 상스는 상당히 성스러운 거라는 거야. 사실은 이것은 고대로부터 종교 의례를 연구해봐도 종교학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예요. 사실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어떤 의례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봐봐. 아이를 결혼을 해서 후세를 잇는 그런 자리잖아.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합방을 하는 건 뭐예요? 상당히 성스러운 어떤 그러한 의례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무시할 자가 누가 있겠어? 그래서 신과의 만남은 성적 주의 상스로 대비되어서 은유적으로 표현되었던 적이 많아. 어떻게 보면 락강의 철학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신비주의 체험과 같은 이러한 성적 주의 상스의 경험, 거죠. 그게 어여보면은 남성의 주의 상스보다는 여성의 주의 상스가 더 신비적 체험에 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너머에 있는 거야. 남성이 경험하는 주의 상스 너머에 있는 거야. 그게 여성의 주의 상스가 훨씬 더 종교적 황홀경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이 경험하는 고정된 관념, 남성이 경험하는 물질적 기표로서의 남근의 어떤 그 물질성, 어떤 이 사회가 제안해 놓은 상징계의 질서, 그리고 하나로서의 어떤 남근적인 어떤 욕망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단박에 넘어서는. 그게 뭐예요? 여성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가면것과 같이, 그죠? 여성은 자기의 욕망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남성의 질서 속에 들어와서 거기에 복종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 질서를 해체하면서 언제나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규정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락강의 사유에서 가장 규정될 수 없는 게 주의상스의 개념. 이거는 실제계에 속하는 거죠. 주의상스의 개념인데 여성의 주의상스는 남성의 주의상스보다도 더 언어로 규정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적인 사정을 하는 게 여성인 거예요. 그러나 남성의 사정과 같이 안과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성의 주의상스는 안과 밖이 없어. 장소를 초월해 있어. 시간도 초월해 있어. 주의상스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역사적 시간의 장소를 초월해 있는 거예요. 자기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야. 엑스타시의 뜻은 거죠. 그런데 남성의 주의상스도 그런데
여성의 주의상스는 남성의 주의상스를 언제나 너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성의 그 자랑스러운 욕망의 일자를 비웃으면서, 그죠? 그걸 끊임없이 해체하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야,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과 다를 끊임없이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불교의 뭐야? 어떤 수행자들이 존재와 무의 양극을 넘어서는 것처럼 여성의 주의상스는 어떤 규정성과 언어의 규정과, 그죠? 일과 다의 어떤 차이와 모든 개념화를 넘어서서 언제나 경험돼.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적으로 봐도 남성의 주의상스는 언어로 조금 더 잘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여성의 주의상스는 그냥 유물론적인 어떤 그런 걸로만 표현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신적인 걸로 락강이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제3자가 개입할 때 그것은 여성의 주의상스를 결정하는 타자로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성은 신적인 언어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죠? 그러니까 남군의 욕망을 넘어서는 있는 거야. 그래서 신이 들어온 거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나눌 때, 그죠? 상당히 미학적이야, 그죠? 예술가들은 한번 자기 작품을 한번 표현해봐. 이런 강의를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데 어떤 신비로운 타자가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험 한 적 없어. 두 사람의 어떤 사랑만 갖고는 주의상스가 이렇게 경험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린 실제로 이걸 경험해. 주의상스를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걸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어? 매번 경험이 다른데. 그건 언어로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그 영역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이 동시적으로 주의상스에 도달됐다 그래도 그 경험은 다르다.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의상스에 오르는 거야. 여기에 3자가 개입됐다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앙코르를 읽으면서. 뭔가 들어왔어. 그래서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만 갖고 이 주의상스를 함께 목표 지점에 함께 오르지 못해요. 어떤 성관계도 이 주의상스는 다르게 돼 있어. 갈라져요. 그게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은 경험될 때는, 그죠?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경험이 매번 나타나는 거예요. 3자의 타자성이 개입된 것과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언어가 개입되든 신적인 어떤 3자가 개입되든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 신비와 같은 거. 주의 상스에 올랐던 여성의 얼굴, 이것은 신의 얼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막 이래. 성 테레사가 종교적 황홀경에 올랐을 때의 그 얼굴이랑 여성이 성적 주의 상스에 올랐을 때의 그 얼굴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성은 사랑을 하면서 신의 성스러움을 만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락강의 해석으로. 분명히 유물론적으로 다 해석되지 않아요. 오르가즘은. 주의 상스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상상력과 관념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항상 개입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락강의 이러한 진단은 상당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재밌었죠. 그죠?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락강의 세미나 20을 꼭 찾아서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바따유의 이거는 예도 강좌에서만 나타났을 거예요. 바따유의 이 에로티즘과 연결하여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한번 사유해 보시고 예술가들은 작품으로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을 한번 표현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잊지 마시고 도움 받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애청자 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사막의 철학자 예도TV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도 물러갑니다. 주스.